코로나19로 인해 개막이 미뤄졌던 프로야구 드디어 내일 개막이 됩니다. 무관중 경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기존의 경기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즌 프로야구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지난 시즌까지 LG 트윈스에서만 활약을 했던 네, 한국 프로야구의 진정한 프랜차이즈 스타이십니다. 네, 올해부터 야구 해설가로 활약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동현 SBS 스포츠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성무 기자님이 먼저 폭로를 하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 두산 팬이라고 오늘만 하루 딱 LG 팬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LG 트윈스에서 활동하신 기간이 몇 년이셨죠? 정확히 19년 정확히 했습니다. 19년. 야, 그야말로 진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말씀을 SNS에 올리셨어요. LG가 우승하는 순간에 이제 인대를 바치겠다. 네.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뭐 선수 생활을 네. 할 때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네네. 정말 뭐 그때 당시에는 LG 트윈스를 사랑했고 또 LG의 팬분들이 굉장히 열렬히 응원해 주시잖아요. 네. 그거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게 그렇게 좀 표현이 좀 네네. 너무 많은 팬들, 네. 너무 많은 팬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지금은. 그래도 아드님하고 캐치볼은 어떻게? 지금 아직 저희 정우가 캐치볼 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네, 뭐 좀 나이가 더 먹으면 네, 캐치볼 해줄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아이들이 야구를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캐치볼을 한다든지 저만 해도 저희 아버지 무릎 위에서 배웠어요. 네네. 보여주시면 저건 뭐고 저건 스트라이크고 몇 개가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배워서 아버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설위원의 길을 택하셨어요. 네네. 네, 잘 맞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솔직히 뭐 제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그래서 아니 왜? 제가 그냥 가장 야구를 빨리 좀 접하고 좀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해설위원이라는 자리가 또 저한테는 뭐 운 좋게도 자리가 또 와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LG 트윈스 경기할 땐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좀 뭐 아직까지 들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다른 언론사나 그런 데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LG 트윈스 선수긴 했지만 지금은 정말 SBS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고 또 공정하게 또 모든 야구를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또 평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LG 팬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사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장의 역할에 충실하시겠다. 네. 예전에 제가 메이저리그 그 경기 볼 때 그 유명한 폭스 스포츠에 팀 맥카버라고 있었어요. 해설위원인데 맨날 양키스 편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얄미웠는지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한국, 미국, 일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개막을 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메이저리그 사무국 직원이 지금 서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려고? KBO가 어떻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나 이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중계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각 구단 선수단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일본 프로야구도 이 우리나라 KBO의 이 코로나19 대처 매뉴얼을 직접 받아서 지금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심지어 뭐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스페인 뭐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같은 데도 KBO의 매뉴얼을 받아서 이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야말로 한국 프로야구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세계 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분간은 어쨌든 무관중 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황이 급속도로 좋아지다 보니까 빠르면 5월 안에도 관중이 서서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뛰어갖고 네, 그렇죠. 관중 숫자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1,000명, 2,000명 단계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관중이 없으면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재미없잖아요. 아무래도 흥이 좀 덜 나겠죠. 근데
뭐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팬분들께서도 정말 빠른 저희 KBO 리그가 개막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뭐 저희 KBO 리그 자체도 그렇고 뭐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내일부터 개막하는 그 시즌 자체가 굉장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안들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조금 아무래도 무관중 경기라고 해도 네네. 조금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각 구단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일단 미디어데이가 무관중으로 열렸습니다. 네. 각 팀의 선수들이 이제 랜선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자기 각오를 밝히고 뭐 계획을 밝히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리고 각 구단들이 이 무관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랜선 팬미팅이라 그래서 팬들과 이 선수들이 직접 이 랜선을 통해서 화상으로 통해서 또 팬미팅을 하기도 했고요. NC는 아예 팬들이 찍은 사진과 또 응원 문구를 이 경기장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입간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팬들의 또 선수들에게 또 보여준다고 하고요. 심지어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이 TV와 모바일 중계를 통해서 직접 보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면은 이거를 경기장 전광판에 노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장에만 없을 뿐이지 팬들은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거죠. 지켜보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뭐 그 밖에도 근데 롯데는 뭐 선수들의 사인을 대신 받아주는 뭐 그런 이벤트도 한다고 하고요. 뭐 각 구단들이 지금 직접 경기장에 올 수 없는 팬들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당분간 뭐 팬들 없이 경기가 열리겠지만 선수들은 뭐 결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킨은 이제 혼자 알아서들 먹으면서 보게 되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앞두고 4개 구단 사령탑 교체를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허삼영 감독 같은 경우 좀 파격적이다는 얘기가 많이 났어요.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삼성은 약간 좀 명문 구단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우승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스타 감독이 아닌 사람을 선택을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면서 선수들 데이터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네. 요즘엔 데이터 야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야구 관리를 하시면서 또 선수단에 있는 이 중요 포지션마다 이 좀 부족한 포지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2군과 1군 선수들 사이에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경기 연습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선수들하고도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무명 감독이라는 그런 네임보다는 굉장히 소통하는 감독님으로 봤어요. 네. 그런 이제 약간 추세인가 봐요. 보면은 이제 롯데 같은 경우도 하문회 감독도 데이터 굉장히 중요시한다. 근데 제가 2001년도 LG 입단 당시에 고참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봤던 허문회 감독님은 굉장히 말수가 적으셨어요. 굉장히 말수가 적으시고 선수들하고 대화보다는 본인이 굉장히 하고자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본인 스스로가 좀 굉장히 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독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대화로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이제 키움 같은 게 손혁 감독 SK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투수 코치 출신이라 갖고 미안 힘을 옮겨서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손혁 감독님은 제가 뭐 가까이에서 지켜보진 않았지만 뭐 상대편에서 봤을 때 투수 코치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영리하신 코치님이셨어요. 네. 투수에게 굉장히 마음을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리고 투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키움의 감독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걸 계기였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저번에 제가 키움 야구장에 가서 감독님을 뵀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방면 다방면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키움의 올 시즌 좀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K도 한번 와서 한번 하시고 이거 뭐 좀 근데 뭐 옮겨 가시는 거잖아요. 프로인데. 그렇죠. 4년 옮겨가는 건데. 그리고 사실 제가 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분이 왜냐면 저 봤어요 그 경기를 미국에서 그래갖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김병현 선수가 뛰고 있었고 김병현 선수가 이게 재방송인가 싶었던 그 장면에서 또 매트 윌리엄스 당시 3루수였나요? 네네. 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일루수였던 마크 그리스 선수는 뛰어와갖고 이렇게 김병현 선수가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와서 일으켜주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분이 기아 감독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전에 외국인 감독이 두 분 계셨었는데 지금 이제 기아의 맷 윌리엄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선수들을 좀 많이 장악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겪었던 그런 외국 생활에 정말 그거를 우리 국내 선수들에게 모티브 시켜서 선수들에게 플레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감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기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KBO 리그가 앞으로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 중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희엽 감독을 아하. 가장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네. 데이터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네. 사실 야구 자체는 이 투수 노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이 투수 파트에 있어서는 제가 본 투수 코치 출신 중에서는 가장 영리하게 투수들을 잘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수의 컨디션마저도 본인이 잘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올 시즌 좀 강해진 키움의 마운드에 있어서는 손혁 감독의 좀 그런 용병술이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면 확실히 투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성무 기자님은요? 전 윌리엄스 감독이요. 왜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외국인 감독이 2명 있었잖아요. 네네. 제리 로이스터 그리고 트레이 힐만. 네. 이 두 사람이 모두 감독을 맡았을 때 다 가을 야구에 진출했어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징크스 같이 돼 있는데 맷 윌리엄스 감독도 과연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을까? 게다가 기아가 올해 또 상대적으로 전력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스타 플레이어 감독이 과연 한국 프로야구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기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맷 윌리엄스 이제 감독이지만 당시 기억에 하면은 엔드 패티시였나요? 네네. 3런 홈런 쳤던 거 기억이 나요. 애리조나 그 우승 당시 5번 타자 3루수. 맞아요. 예, 그렇죠. 네, 그때 참 대단했었는데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저도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맞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렇군요. 자, 이거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 거 알아요. 이번 시즌에 어느 팀이 우승할까? 하나도 안 맞는 거 알면서 그래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질문이 오면 진짜 짜증나죠. 그죠? 죄송합니다 하고 싶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두산 베어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LG 팬이지? 아니 근데 뭐 옆에 계신 또 김진우님께서 두산 팬이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두산이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성무 기자님은? 저는 LG요. 다 앞에 있다고?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 팀이 2년 연속 우승하는 게 정말 네. 힘들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두산이 올해는 좀 고비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LG가 전력이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LG가 올해는 우승을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롯데가 굉장히 팀이 분위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진짜 내부 구단 내부 또 구단 외부. 그러니까 감독과 단장이 바뀌면서 그런 변화가 올해 성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롯데까지. 네, 이성무 기자님 LG 트윈스를 찍으셨군요. 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시고요. 지난번 메이저리그 우승팀도 완전히 틀려가지고. 네, 김지훈의 이브닝쇼. 이번 시즌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이동현 SBS 해설위원 그리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범 경기 했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처럼 그런 이제 전방위적인 시범 경기는 아니지만 이제 인적 구단들과 함께 시범 경기를 했는데 롯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롯데가 네. 굉장히 잘했어요. 네, 롯데가 5승 1패로 10개 구단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뭐 이건 참고 자료뿐이고요. 이 영남권의 NC 삼성하고만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롯데가 단장과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성민규 단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2군 선수들 너무 잘한다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를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KT나 키움 같은 팀들도 연습 경기 후반에
연승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이 팀들도 뭐 기본적으로 5강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습 경기 결과가 예사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거든요. 1983년부터 2019년까지 37번의 시범 경기에서 롯데가 11번 우승했어요. 시범 경기에서. 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시범 경기하고 실제 정규 리그하고는요. 네.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뭐 시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본인들이 네.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감독 입장에서는 1진급이 아니라 이제 2진급 선수들을 테스트해봐야 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2진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군에 엔트리 포함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고 네. 또 그만큼 플레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결과적으로는 경기에 임했을 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서 시범 경기, 연습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좀 성적이 좋은 팀도 있을 것이고 제가 LG에 있을 때도 LG가 시범 경기를 1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정말 하위권을 맴돌 때가 있었거든요. 반대로 연습 경기 때 조금 하위권에 있을 때에는 그만큼 선수들의 페이스가 굉장히 좀 잘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선수들이 시즌에 맞춰서 몸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참고 자료일 뿐인 거지 결과적으로는 뭐 시즌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직까지는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별 의미 없대요. 네, 맞습니다. 자, LG는 그럼 이번 시즌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뭐 LG 우승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올 시즌 LG는 일단은 플레이오프에는 진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뭐 물론 당연히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LG가 단단해졌고 선수층도 굉장히 두꺼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팀도 그렇지만 모든 팀들이 그렇지만 10개 구단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부상을 안 입고 한 시즌을 치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보면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부상을 안 입고 한 시즌을 잘 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부상 입게 되면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그 자리를 대체해 줄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물론 그러다가 또 다른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참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힘든데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부상당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해보니까 이 부상을 당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팀도 힘들고 또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을 또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길어졌잖아요. 굉장히 선수들 본인들도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던 시즌을 앞두고 일단 또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그만큼 또 팀이나 본인한테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일단은 부상 당하지 않고 올 시즌 잘 치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지목하고 있는 뭐 이렇게 약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지금 두산의 이영하 선수를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어요. 뭐 일단은 작년 시즌에 이 도쿄 올림픽 그거를 따기 위해서 갔었잖아요, 대표팀에서. 네네. 근데 굉장히 뭐 좋은 투구를 했었고 사실 우리나라 투수들 같은 경우에 일본과의 상대에 있어서는 좌완 투수들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반면에 이영하 선수라는 선수가 우완 투수로서 일본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영하 선수가 올 시즌 또 결혼도 했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작용이 있나 봐요. 뭐 가정적으로 안정이 됐다 뭐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기도 하고 네. 군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본인이 야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야구만 그렇죠. 하다 보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인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하 선수가 올 시즌 부상 없이 또 잘 치르기를 응원해야죠. 네. 그렇군요. 우리 이성무 기자님은? 전 키움 김하성 선수하고 두산 김재환 선수요. 올 시즌 끝나고 메이저리그 가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FA는 돈인데 메이저리그는 꿈이거든요. 멋진 말인데.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을까 이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다음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시즌에서 아무래도 조금 전념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 시즌 프로야구 이걸 꼭 주목하세요라고 할 만한 관전 포인트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개막이 한 달 정도 미뤄졌는데 각 팀들이 그 사이에 얼마나 잘 준비했는가. 아마 시즌 초반에 어느 정도 우열이 확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한 달 동안 제대로 준비 못한 팀은 확 떨어져서 그대로 주저앉을 거고요. 준비가 잘 된 팀은 초반부터 치고 올라가서 그대로 시즌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즌 초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뭐 각 구단의 일단은 신인 선수들한테 좀 굉장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타자 출신들이 아무래도 신인왕이나 좋은 활약을 많이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KT의 소용진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뭐 LG의 김윤식 선수나 또 임현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팀의 성적도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타 팀에 있는 다른 신인 선수들도 굉장히 좀 기대치가 높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두고 또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한번 앞날의 KBO 리그를 또 한번 응원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루키들의 한번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네, 아무래도 스포츠 얘기하면 신나요. 네, 내일 개막하게 되는 올 시즌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현 SBS 스포츠 해설위원 그리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